이제 두 번째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인터뷰를 꼭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 아드님이 16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중3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에나 토익 시험을 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만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16살 아이가 만점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영어를 어떻게 해주시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 선택한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선택과 집중. 너 영어 되게 중요해. 영어 되게 잘해야 돼. 영어 신경 써.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중요한 거 알지? 그 다음에 과학 요즘 이과니까 과학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사회도 중요해.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되는 아이들이 있죠. 엄청 뛰어난 애들. 그리고 언어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저희 아이 포함해서. 이제 그런 때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과감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영어에 올인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네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그 이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회복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뭐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시기가 있는데 다른 과목은 있죠. 예를 들어 책 읽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정말 자기가 깨달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잘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애한테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한테도 그거를 확실히 인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죠. 야, 너는 아무 공부 안 해도 좋아. 일단 아무 공부 안 해도 좋고 매일 놀아도 좋아. 하루 종일 TV 봐도 좋아. 근데 아주 조그만 조건이 있어. 뭐냐? 첫 번째로는 있잖아. TV를 하루 종일 봐도 되거든. 그게 영어로 된 거여야 돼. only English. 네. 10시간을 보든 20시간을 보든 얘기 안 할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가능하면 게임은 좀 하지 말자. 게임보다는 차라리 축구를 해라. 가서 축구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책도 마음껏 읽어도 좋아. 책은 진짜 영어도 좋고 한국어도 좋아. 마음껏 읽어. 그래서 하는데 주로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읽게 많이 시켰죠. 근데 뭐 한국어 된 책을 금지시킨 건 아니고 한국어 된 책도 많이 읽어. 영어 읽으면 좋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능하면 영어를 쓰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어를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내가 뭐 눈치도 안 보이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영어로 된 걸 보라고 하면 이제 재미가 없게 느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수준을 뽀로로라든가 그런 것부터 보고 이제 하면서 올라가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시트콤을 본다든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걸 보게 해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본인들도 깨닫고 근데 제가 이제 주변 부모님들을 보면 다 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머지를 포기를 못해요. 아니 그래도 절대 포기 못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수학 학원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수학이 입시를 결정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독서 뭐 모임도 가야 돼, 논술도 해야 돼. 저는 오히려 예체능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공부 쪽으로 하는 거는 분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아이일 때 얘기해요. 이거는 뛰어난 아이 말고 평범한 아이일 때는 그렇게 되면 영어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 애, 수학도 그럭저럭 하는 애, 국어도 그럭저럭 하는 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애들이 돼버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저희 애도 그렇지만 한국어로 된 기반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홈스쿨로 극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잘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아이가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고 그런 경우는 되는데 제 아이가 그렇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별로 그런 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올인을 하게 하고 한국어는 어차피 맨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반은 돼 있다고. 뭐 어휘력이 떨어지고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 있는데 뭐 발음이나 유창성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홈스쿨을 한 거 중에 하나도 여기서는 이제는 내가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금 다른 애들보다 늦었지만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토익은 뭐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거 맞춰서는 또 따로 좀 준비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는 아이에게 몰입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몰입, 집중할 시기를 딱 어릴 때 잡아놓고 그렇죠. 영어에 완전 몰입을 하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점점 나머지 에너지가
퍼지지 않도록 그렇죠. 분산되지 선택과 않도록 집중. 영어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들 너무 많이 시키시고 하니까 애들 오히려 더 집중 못하는 경우는 이제 그것을 맞아요. 이제 딱 미리 차단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력이 된 다음에는 수준 높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수준은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 수준 생각할 맞아요, 거고, 맞아요. 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필요 없는데, 이제 영어로 뭔가를 흡수하고 영어를 이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뉴욕타임스 읽기를 한다든가 네. 영어 토론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그 단계를 오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어만 하는 바보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둘째가 토익 만점 맞았잖아요. 토익 준비가 얼마나 아이가 준비를 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기간으로 치면은 뭐 2년이 걸렸는데, 이제 2년이면 15살부터 준비하는 네, 거예요. 14살 그때부터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토익을 바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840점이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쪽집게 강의 그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영어로 수업을 해주고, 사실은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으면요, 영어로 수업하는 것보단 쪽집게식으로 해가지고 종로 같은 데 가면 쪽집게로 해주는데, 그 쪽집게로 해도 990점은 안 나와요. 그래요? 저희는 원래 목표가 990점이었는데 사실은 99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학원에서 누가 수업을 듣겠어요? 학원은 학생 수가 많은데 그 수업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 학생 수가 많은 게 900점대에 많이 몰려 있다고요. 990점을 위한 학원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한 건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쓴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이가 어떤 지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어째 틀렸는지. 그러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듣기 같은 경우는 495점 만점에 450점 이상은 나왔고 조금 하다 보면 한두 개 틀리더라도 만점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된 TV 프로그램들 보고 책 읽고 이런 걸로 충분히 그거 되는데 이제 독해 부분에선 한두 개만 틀리더라도 점수가 깎이게 되는데 목표가 990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잡아야 되니까 아이가 틀렸을 때 어떤 생각을 못해서 틀렸는지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면서 하니까 아이가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글을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니 950점을 찍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980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990점이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 기출 문제하고 그럼 토익 어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공부해요? 아니죠. 토익 지금 영어를 메인으로 하는 학생은 토익 어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토익 어휘는 그걸 한국어로 단어를 외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국어 기반으로 공부한 학생, 정말 영어가 유창하게 될 학생, 그게 가능한 학생, 그런 학생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토익 만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은 단어를 한국어로 공부해야죠. 어휘책을 갖다 놓고 뭐 보캐블러리 책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있어요. 영어로 된 TV를 볼 수 있을 수준이 되었다든가 영어로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준이 되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휘를 그렇게 외우라고 하진 않아. 그거를 갖다 놓고 한국어로 단어 시험 보는 거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유창성도 좋고 많이 생활에 노출된 아이들을 굳이 영어 어휘만 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가 조금 약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집을 따로 하는 게 도움은 되지만 영어가 훨씬 강한 아이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여기 이 작가님 자녀들 같은 아이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을 보면 돼요.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냥 영어로 된 걸 영어로 찾아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영어가 0이다. 아니면 굉장히 좀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게 빠르게 사다리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시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궁금한 게 영어를 열심히 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진짜 이 질문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는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저는 굉장히 좋은 나라고, 여기 살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이 저출생이라는 게 너무 심한 상황이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20년 뒤, 3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막 펼쳐나가려고 볼 때, 그 부분이 너무 심하게 불투명한 거예요. 당장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끝나서 금메달을 40 몇 개 따고 우리나라 3등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우리나라는 몇 등을 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걸 할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할 젊은이 자체가 없어. 젊은이가 많으면 그 중에서 이걸 이겨내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또 다른 장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람 자체가 없어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밖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기술도 발전해서 우리가 영어를 안 써도 다 통역이 되고 뭐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쓴 국가에서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식의 보청기 같이 생긴 걸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살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 가면서 나름대로 주류에 편입해서 살 건지, 아니면 아웃사이더로서 그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 건지, 그 언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그게 유럽이 됐든 맞아요. 다른 지역이 됐든 그런 데 갈 때도 굉장히 자기가 어디로 가도 되니까,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 미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언어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안 하거든. 그 미술을 가지고 언어만 잘한다라면 내가 미국에 가서도 진짜 어디서든. 멋지게 내 그림 설명하고 이러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불투명한 미래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언어가 됐다라면 내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게 컴퓨터가 됐든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다른 어떤 분야를 가지고 가서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죠. 그렇죠.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달라진 세상이 될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어가 돼줄 때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영어가 아이한테 뭔가를 할 때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버님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영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세 자녀가 모두 이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잖아요. 외국인 학교 다녔고 뭐 다문화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실 영어가 다 유창하지 않아요. 다 영어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 분명히 아버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홈스쿨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특히나 홈스쿨 한다 그러면 모든 거를 다 포기해도 돼요. 일단 영어가 될 때까지는. 영어가 어느 궤도에 오른다 그러면 영어는 처음에 보면 안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떤 다음 단계를 딱 올라가면 어느 순간 내가 어느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있죠. 그거를 좀 참아내야 되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계단을 갈 때까지는 정말로, 이게 말은 쉽지 행동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걸 포기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단계가 되면 이제는 한국어와 영어가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조리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평범한 애라면, 뛰어난 애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편해요.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해? 그럼 수학도 하고, 논술이 필요해? 논술도 하고, 다른 게 필요해? 그럼 다른 것도 하고. 그런 거라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과 집중.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네네. 책을 읽게 시켰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딱 볼 때는 애가 전혀 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있는 것 같아. 네네네. 그런 때 딱 멈추게 한 다음에, 너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아니 그 전체 흐름은 알겠는데 단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네가 책을 그렇게 읽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거 해석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요, 영어를 질리게 하는, 그냥 영어 아우 이게 아니야. 저는 평가는 별로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을 땐 차라리 책을 다 읽은 다음에요, 너 이 책 읽었는데 이 책이 무슨 내용이야?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줄래? 영어로 말해도 좋고 한국말로 해도 좋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어떤 아이가 뭐 모험을 떠났는데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랬어? 그럼 너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였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예를 들어 TV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TV를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TV를 볼 때 밑에다 영어 자막을 깔고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건 안 들리는 건 아무리 10번 들어도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거기다 자막을 보면서 저게 저런 단어였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갈 수가 있고, 사전도 찾아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끊고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문맥으로 하면 돼. 아이가 TV 화면에 집중을 안 하는 때 멈춰가지고 그 책 읽을 때 똑같은 거예요. 너 저거 해석해봐. 그럼 저 단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제 또 아이가 또 엄마 또 시작했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차라리 아까만 똑같아요. 이게 뭐가 재밌어? 무슨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게 해주는데, 얘가 그래도 이해를 했네. 이런 거지. 엄마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애들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틀어놨는데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딴짓거리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이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 시간 낭비 안 시켜. 근데 그런 거를 버리는 게, 영어를 해석하면 그냥 그대로 알아들으면 되지. 우리가 뭐 통역가 시킬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노하우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되게 지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이거 뜻이 뭐야?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 이거 영어로 말해봐. 아. 이게 정말 애들 영어 아. 싫어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가 이거 영어로 말해봐. 아. 이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너무 항상 수시로 네. 자주 하시거든요. 이거 한국어로 해석해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한국말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영어로 하는 그게 나은 거지 그렇게 공부시키는 걸로 해가지고는 영어 안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토익 만점자의 아버님 그 노하우를 들으셨는데 좀 많이 생각해보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는 일단 저희 5 식구가 있는데 제가 토익을 만점 받았고요. 저희 큰아들도 만점 받았고요. 저희 둘째도 만점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내하고 제 막내만 막내만. 만점 받으면 되는데 제 아내는 안 칠 거니까